This love, I want to feel real love. 너에게 난 제품에 좀더 세게 나를 꺼내. 태초의 DNA 가능은 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나를 볼 때마다 정신과 해결 놀라. 신기하게 음악 이미 넌 내게 삶을 삶에 떨어.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처음부터 내 시간은 널 향해 흐를까. 기분이 너무 너의 향이니까 우리만 좀 달라 baby 너를 사랑해 둘이니까 어떻게 생긴 건 나도 터져 나의 세계를 넘어서도 오늘은 우리 반의 소미가 신청한 곡이었습니다. DNA라는 곡입니다. 오늘 시험 범위 마지막이고 사림이라는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네들 우리가 잘 알던 애들입니다. 잘 알고 보면.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라는 거, 성리학이 어떻게 이 사대부들만 공부하는 성리학이 어떻게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 원동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훈구파와 살인파 우리가 처음 본 애들이 아닙니다. 이 훈구파는 우리 고려 말 때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급진 사대부의 후예들을 훈구파라고 하고, 중앙에서 특히 훈구는 이 세조가 계유정난, 이게 뭐냐면 이 세조가 이제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계유정난에 협력했던 공신들이 이제 주로 훈구파라고 해서, 얘네들 공신들이니까 세조가 많은 권력을 부여해 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에서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용하게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예전에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온건 사대부의 후예들이 지방에서는 조용히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 이제 성종대에 오면 이 훈구파들의 권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성종이 이 훈구파의 견제를 위해서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지방 출신의 지방의 이 온건 사대부들을 주로 등용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 견제 기관이죠. 삼사, 정확히 말하면 삼사 안에는 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런 언론 기관에 주로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훈구파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림입니다. 당연히 훈구파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이 새 왕조 건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급진사대부였죠. 반대하는 사람이 온건사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인물들은 조선을 건국하고 쭉쭉 이어가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애들이 훈구파고, 이제 반대했던 애들이 이제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러내면서 성종대에 다시 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 애들이 살인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림의 계보를 보면 정몽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이제 김종직 때 이 밑에 오면 얘네들이 이제 성종 때 관직에 진출하게 된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훈구와, 아까 훈구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죠. 이 훈구와 사림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요. 총 4차례의 사화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선비 사자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큰 화를 겪게 되는 4차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가시면 자세히 배울 테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기묘사화라는 사건입니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이 4가지 반드시 순서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자, 무오사화부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오사화는 뭐냐면, 김종직이라는 인물, 아까 사림의 계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림. 이 인물이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이냐면 조의제문이라는, 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자, 의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항우와 유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그 항우가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항우가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훈구파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 단종을 추모하는 글이다. 이거는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다 라고 해서 왕을 비판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문제를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김종직의 제자와 관련 살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모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갑자사화는 뭐냐면 이 연산군의 친어머니, 자 성종의 왕비였는데, 이 성종의 왕비였던 윤씨가 어떤 질투가 심하고 좀 유교 사회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가 폐위가 됐었습니다. 연산군이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연산군은 사실 자기 친어머니가 폐위된지도 모르고, 이 친어머니가 나중에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사약받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품에서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알고 커왔다가 이제 장성에서 이제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여기에 관련되었던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참여했던 살인들을 엄청난 이제 숙청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 갑자사화입니다. 이 둘 다 연산군 때 일이고요. 자, 근데 이 연산군이 이렇게 선비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 중종 반정이라는, 이거는 이제 신하들이, 반정이라는 건 뭐냐면 신하들이 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폐위하고요, 새로운 왕 중종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 중종의, 그러니까 중종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신하들이, 자기는 왕이 아니었는데 신하들이 이전 왕을 내쫓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기가, 자 여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반정 공신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훈구파들에게 중종이 휘둘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이 신하들한테 휘둘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훈구파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지만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젊은 개혁적 인재 조광조라는 인물을 뽑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여러가지 개혁을 담당시키는데, 이 사람이 했던 개혁 첫 번째가 혈량과라는 이걸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추천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광조가 만든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역시 조광조와 마찬가지인 사림이겠죠. 그래서 사림이 진출하게 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이 혈량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격서라는 것을 폐지하는데, 이 소격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 도교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도교와 관련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나라, 특히 이 훈구나 사림이나 둘 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도교 금지시키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개혁이 이 소격서 폐지고요. 세 번째가 엄청난 이제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이 반정 공신들의 위훈,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는지를 기록해 놓고 그 공신들에게 그런 기록에 따라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기록에 따라서 어떤 상을 줬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삭제한다는 개혁을 안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들은 이 자기가 공을 세워놓은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리니까 이 훈구파들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조광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훈구파들이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 특히 그 공신들의 어떤 위훈 삭제에 반발한 훈구파들이 이제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작전 뭐냐면, 자, 나뭇잎에 꿀을 바릅니다. 글씨를 써서 꿀을 바릅니다. 무슨 글이냐면 주초위왕이라는 글인데, 이 주초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조자입니다. 조자가 조광조의 성이죠. 그래서 조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는 조광조가 반역을 일으키려는 하늘의 신호다. 벌레가 어떻게 이런 걸 먹겠느냐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광조를 공격하면서 엄청난 이제 반발에 부딪힌 중종이 결국에는 조광조를 내쫓고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와 관련되었던 살인들 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자, 을사사화, 이거는 외척의 권력 다툼 때문에 관련된 선비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정도는 이제 네 차례의 사화, 이게 훈구와 사림의 대결에서 사림이 엄청난 큰 피해를 보았고요. 특히 기묘사화 같은 거, 조광조의 개혁 정치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사림이 승리하게 됩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결에서 방금 분명히 네 차례의 사화에서 계속해서 사림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가는데 어떻게 사림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배워보겠고요. 자, 사림이 이제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자,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이 관직을 두고 일어난 갈등입니다. 이조전랑은 이조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6조 중에 한 관청인데, 이 이조라는 곳에 하급 관리를 부르는 말인데, 이 이조전랑이 사실 이 하급 관리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 게 뭐냐면 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같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관리를 선발할 수 있다 보니까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또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하면서 보통은 자기가 지명한 후임자가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굉장히 하급 관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조전랑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펼쳐집니다. 이 시기에 잠깐 보자면, 자, 이 심의겸 그리고 김효원, 이 사람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 먼저 심의겸이 이 김효원이 전랑이 되는 거 반대했다. 자, 그래서 김효원이 근데 전랑이 되긴 됐죠. 근데 이제 심의겸이 동생을 전랑으로 천거하자 김효원이 이제 반대를 하죠.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의 집안이 김효원이 옳다라는 사람은 동인이 되고요. 왜냐하면 집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심의겸이 옳다, 이거는 서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이유로만 갈라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인과 서인이 처음에 갈라졌다가 이제 학문적인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학문적인 성향에 따라서 붕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은 주로 이 경남 쪽 영남 사림들이 주로 동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황이나 우리 1000원짜리에 들어있는 분 있죠. 이황 같은 분, 요 조식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의 제자들이 동인을 이루게 되고요. 서인, 이 경기도와 충청 지방의 사림은 서인을 이루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5000원에 나와 있는 이이라는 율곡 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원이라는 이 두 분의 제자들이 다 이제 서인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림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만 결국에는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 나중에 되면 여기서 동인과 서인도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사림의 승리 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림의 승리 기반 서원과 향약입니다. 자, 둘 다 지방에서 이제 사림의 기반은 주로 지방이라고 했죠, 아까. 자,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공부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리학을 연구하고 사림들이 제자를 육성하고 또 유명한 유학자들,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서원에 세금을 면제하고 또 노비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끊임없이 사림들은 제자를 키워내고 다시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제자를 키워내고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끊임없이 중앙으로 진출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림이 큰 피해를 보더라도 이 사림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게 이 서원이고요. 향약은 지방의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지방의 어떤 유교적인 내용을 담은 자치규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주민들한테 상도 주고, 잘 못 지키는 주민들한테는 벌도 주는, 자, 이런 걸 해가면서 점차점차 이 유교적, 이 성리학적 질서가 지방의 주민들한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림이 지방과 이 백성들에게까지 성리학을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두 가지 서원과 향약 덕분이었다라는 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들어준 걸 고마워서 서술형 시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찍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형 시험은 뭐냐면 우리 110쪽에 나오는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노비안건법 왜 실시했는지 그런 목적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110쪽 제일 밑에 문단에 나와 있는 이 신라 사회에서 고려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되었는가, 여러분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고려라는 사회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것 때문에 골품제 사회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더욱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술형 시험은 어제 또 말해준 거죠. 저번 시험에도, 저번 동영상에도 149쪽입니다.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고려와 달리 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149쪽 두 번째 문단.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조선이 고려보다 훨씬 더 중앙집권, 이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150쪽 제일 밑에 문단이겠죠. 제일 밑에 줄. 자, 음서 출신. 이제 음서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많이 축소된다고 했죠.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조선이 고려보다 훨씬 더 또 개인의 민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